참관이 시작되어 기념관이 들어선 우리의 눈앞에는 1937년 잊을 수 없는 그 가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우라 열사와 함께 계시는 모습을 형상한 미술작품이 20여 미술작품을 바라보느라니 작별을 앞두고 날이 밝아올 무렵까지 이야기를 나누시며 보내시던 대영의 그 밤과 장백당의 쌀쌀한 그 가을 새벽이 영화 화면처럼 눈앞에 흘러가는 듯 싶었습니다. 야밤에 우로대기 좋아하는 산 귀뚜라미들마저 잠들어버린 그 새벽, 또다시 작별해야 하는 야속한 마음을 애써 진정하며 나무 그루터기에 앉으신 수령님과 수령님의 무릎에 기대어 행복의 미소를 머금은 장우라 열사가 나누던 혁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며 두터운 우정의 이야기가 무성 땅의 바람결에 실려 들려오는 듯 싶었습니다. 백두산 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사족이 뚜렷게 새겨져 있고 만경대 혁명 일가분들이 고룩한 자욱이 새겨져 있는 이 땅에 와서 오늘 김일성 수석 기념관 개관식에 직접 참가하게 되니 정말 감개무량하고 우리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에 가슴이 막 뭉클해지는 심정입니다. 아마 선생의 심정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김일성 주석 기념관이 새로 건설돼서 진행한 개관식에 조선 동지들이 오신 데 대해서 우리 장우라 열사 가족은 열렬히 환영합니다. 어버이 수령님을 그리는 우리 심정은 조선 동지들의 심정과 꼭 같습니다. 이 무송 땅에는 수령님 일가분과 장우라 열사 가족의 혁명 사족이 수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94년 수령님 서거 후에 이 옛집에 김일성 주석 기념관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옛집이 낡았기 때문에 새로 크게 건설하고 자료도 더 많이 전시해서 후대들로 하여금 수령님과 열사의 혁명적 우정을 널리 가도록 하며 이 집이 조중 친선의 상징으로 빛을 뿌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더 잘 꾸렸습니다. 2층으로 새로 건설된 기념관의 총 부지 면적은 500평방미터인데 1층이 기념관이고 2층은 살림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걸음을 옮기던 우리가 그가 가리키는 벽면을 우러르니 어버이 수령님께서 열사 자녀들을 한 품에 안아주신 행복의 그 순간들이 담겨진 사진들 숨음이 안겨왔습니다. 바라보노라니 장우라 열사의 후손들을 찾기 위해 우리 수령님 밭에 오신 수십 년의 날과 날들에 새겨진 로고와 심혈이 되새겨져 저도 모르게 눈곱이 젖어들었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진이었건만 모나먼 이역 땅에서 다시 우러르니 우리 수령님께서 열사의 후손들을 기어이 찾아내시어 한 품에 안아주신 1985년 4월의 그 봄날들에 새겨진 사랑의 이야기가 가슴 울려주었습니다. 그처럼 심혈을 기울여 찾아낸 전우의 자녀들을 만나시게 된 기쁨으로 하여 몸소 초대설 마당에서 30분이나 서서 기다리신 우리 수령님. 신통이도 부모를 닮은 전우의 자식들을 보시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불현듯 중국말로 너희들을 환영한다고 말씀하시며 두 자매를 와락 끌어안으신 어버이 수령님,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시었던가. 넓고도 따뜻한 그 품에 안긴 50대의 장금천과 50살을 바라보는 장금넉도 어린애 마냥 흘러내리는 행복의 눈물을 걷잡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조선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마당에 나오시어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니 너희들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는데 내가 너희들이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시면서 옆에 서 있는 장기의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내가 내 친할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쪽의 사진을 보십시오. 수령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우리는 계속 수령님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령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수령님의 손을 꼭 잡고 아버지라고 목매어 불렀습니다. 사진의 저 표정을 보면 알겠지만 눈물이 자꾸 나오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따뜻한 햇빛이여, 헤어져 근 반세기 우리 수령님과 장씨 일가와의 꿈같은 상봉, 감동적인 화폭을 언제 보아온 적 있었더냐. 부드러운 봄바람이 우리 수령님의 이 말씀과 같이 뜨겁고 감동적인 어버이의 말씀 또 들어본 적 있었더냐. 1985년 봄날은 나의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들로 이어진 나날이었습니다. 나는 매번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그때의 감격이 되살아났고 위대한 형님이 못 견디게 그리워져 저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해지곤 합니다.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도 몹시 그리워집니다. 장군님께서는 우리 열사 가족들이 조선을 방문할 때마다 몸소 모든 일정을 친히 짜주시곤 하셨는데 우리들을 위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다심하신지 저희들은 매번 크게 감동되곤 했습니다. 우리 열사 가족은 이 기념관을 통해 후대들에게 계속 교양 사업을 하고 특히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의리, 수령님과 열사의 우정을 온 세상에 떨치도록 하기 위해 기념관을 꾸렸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자결했다고. 사람이 남을 위해 목숨 바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하실 때 여러 번이나 수십 자루의 총을 사가지고 부대를 찾아왔던 일이며 수많은 광목천을 사서 물감까지 들여보내줘 만산 아동단원들과 유격대원들에게 옷을 해주었다고 높이 평가하실 때 모성현성 진공전투에서 부상당한 대원들의 치료를 위해 5광줄이나 되는 약품을 힘겹게 지고 부대에 찾아와 지쳐 쓰러지던 열사의 모습을 회고해 주실 때 열사에 대한 뜨거운 정이 한폭 오려있는 어머니 수령님의 음성은 젖어 있었으니 잊지 못할 그 영상으로는 우리의 마음도 열사 후손들의 가슴도 깊은 감동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흐드워지는 가슴 달래이며 우리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잊지 못할 전우의 후손들을 친자식 마냥 한 품에 안으시고 환히 웃고 계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열사의 맞선 자 장기가 뜻밖의 충수염 수술을 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친히 위문품을 보내주시고 온천 요양까지 조직해주신 수령님께서는 평양에서 유학하고 있는 그의 동생들과 함께 불러주시고 완치된 그의 건강까지 헤아려 주셨으니 열사 후대들을 위하시는 그 사랑은 정녕 친할아버지, 친아버지의 사랑을 합친 것보다 더 다심하고 더 따사로운 것이었습니다. 참관을 이어갈수록 더더욱 뜨거워지는 가슴 안고 우리는 또 한 상의 사진을 우러르며 눈곱을 적시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이루어진 열사의 후손들과의 계속되는 상봉으로 그토록 사랑하던 전우와의 우정을 다시 오신 감개로 잠 못 이루시던 우리 수령님께서 전우의 자손들에게 하나라도 더 베푸시고 싶으신 심정 끝이 없으시었습니다. 천사만냥의 고려 끝에 친히 마련하신 사진기. 한 생을 사진업에 종사해온 장금천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진기를 보며 너무도 훌륭한 데 대하여 탄복을 금할 수 없었으니 열사의 후손들은 기념관에 사진기를 전시해 놓고 어버이의 그 사랑을 길이 전해가고 있었습니다. 정녕 김일성 주석 기념관의 서관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과의 계속되는 우정의 역사를 창시하신 가장 고귀한 동지적 사랑과 가장 숭고한 우정의 화신이신 우리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칭송의 서사시로 엮어진 세상에 다시 없을 민 흠모의 기념관임을 뜨겁게 절감하며
우리는 다음 호실로 참관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 속에 계시는 때를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여기시며 한평생 후대들에 대한 무수히 꽃피워오신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의 손길 아래 번영하는 내 나라 강산에는 그 어디에 가나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간을 새기게 하는 전설 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엮어져 있으니 우리 이제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의 갈피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유서 깊은 만경대 고향집에서 북쪽으로 뻗은 나지막한 언덕으로 얼마쯤 올라가느라면 유종한 숲속에 아담하게 서있는 만경대 고급중학교. 이름만 들어도 정답을 불러일으키는 이 교정과 더불어 전해지는 후대 사랑의 이야기는 전후의 그날로부터 시작됩니다. 8년 9월 2일 어버이 수령님께서 친히 학교 건설장 당시 만경대 아이들이 다니게 될 이 학교는 만경대 고향집 떨어진 양지 바른 언덕의 건설. 이 자리는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이미 전이 몸소 현재의 도전입니다. 이것은 만경대 혁명 일가분들과 더불어 참으로 잊을 수 부려불굴의 혁명투사 김용직 선생님께서는 순화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혁명활동을 벌이시던 나날이 나라가 독립되면 이 언덕에 꼭 학교를 짓고 만경대 아이들을 다 공부시켰으면 좋겠다고 자주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처럼 사연 깊은 곳에 학교 토전, 학교 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수령님의 은정 속에서 학교는 1958년 마침내 개교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신발은 어버이 수령님께서 우리 학교 학생에게 사주신 신발입니다. 1961년 4월 30일 그날은 일요일이었는데 오후 4시경에 아니 글쎄 우리 학교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운동장에 들리신 어버이 수령님께서 을 가리키시면서 어느 학생이 한번 어려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학생이 갔다가 내려온 것을 보시고 아주 잘한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학생들의 교복에 그 실밥도 뜯어주시고 또 단추구멍도 다 시던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한 남학생의 운동화 앞 코숭이가 그 터진 것을 보시고 학생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는가고 물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이런 대답을 들으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신 부관에게 상점에 가서 신발을 사 신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신발을 어버이 수령님께 삼가 인사를 드리는 학생의 모습을 보아주시던 수령님 모습이 어제일처럼 눈에 삼삼합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3학년 4반 교실에도 들리셨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허물없이 이 의자에 앉으셔서 아버지,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는가 습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급히 들어와 글쎄 수령님께서 새교복 입은 학생들의 모습을 보시겠다고 우리들을 부르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때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밖으로 나오니까 밖에 현관 앞에는 글쎄 수령님 우리들이 출세라 보내주신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차를 타고 너무 기뻐서 한달음에 수령님께로 갔습니다. 내 동해분이 남자애들은 못을 부리기 좋아하기 때문에 우정 거기다 단추를 2줄로 달아줬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허탕하게 크게 웃으시면서 아이들이 좋다면 다 해주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수지는 깡깡 나오니까 단추는 요마비니 수지로 찍어내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수령님이 만년에 어린 태양의 그 미소, 그 눈빛은 우리 혁명은 미래를 위한 혁명이라고 하시면서 한평생을 우리 후대들을 위한 사랑의 역사로 빛내어 오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지니실 수 있는 태양의 미소, 영원한 사랑의 눈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뜨겁게 안겨오는 치보이의 그 모습. 어버이 수령님의 숭고한 향이 깃든 이 학교에서 더 많은 인재들이 자라나라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차례 은종 어린 선물도 해주시고 학생들이 삼가 올린 소박한 편지에 앞으로 꼭 학교에 찾아가겠다는 사랑의 친필도 새겨주셨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이고도 꾸준한 노력이 있어 오늘도 학생들은 만경대의 참된 아들, 딸로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태양의 성지에 자기들의 학교가 있다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공부도 열심히, 좋은 일도 더 많이 찾아오고 체력 단련에서도 앞장서 나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만경대의 나무 한 그루 포란 포기도 귀중히 여기고 더 잘 갖고 가려는 마음을 안고 이 학교 학생들은 만경대 혁명사적지 관리 사업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자를 이 땅은 만경대 혁명일가분들의 애국의 넋이 어린 성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용강의 교정에서 살며 배우는 학생들답게 학습과 조직생활을 더 잘해서 성군혁명의 계승자들로 더 튼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50여 년 전 그날 오보이 실행님께서는 우리 학교에 찾아오시어 학생들에게 참 좋은 곳에서 공부한다고 하시면서 학교를 모범학교로 만들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태양의 성지 만경대에서 계획사업을 하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오보이 실행님께서 바라시던 대로 우리 학교를 꼭 전국이 으뜸가는 본보기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격려하는 김정은 문스님을 모시고 기쁨을 드릴 수 있게 계획사업의 모든 면에서 앞장선 단위가 되겠습니다. 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의 사랑, 미래 사랑의 역사가 줄기차게 이어지는 사회주의 조국에서 우리의 후대들은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 인재로 억세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삼천리 이강산에 수만 년 뿌리를 내리고 대자연 비경 한껏 펼친 오가산. 오가산은 수백 년 자란 아름드리 나무들이 꽉 들어찬 천연 원시림과 진기한 천연 기념물들을 비롯한 동식물 자원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대고연한 천거의 밀림입니다. 압록강 기슭에서 수백 리 뻗어내린 낭림 산줄기의 서북쪽에 위치한 오가산은 자강도 화평군과 양강도 김영직군의 경계에 솟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5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어 그 이름도 오가산. 가산령, 오북산, 오남산, 오동산과 나란히 서 있는 주봉 오가산의 높이는 해발 1227m. 높은 산 깊은 계곡에 그 장쾌함과 수리함을 감추고 오랜 세월 낙엽 속에 이끼 속에 묻혀있던 오가산이 은혜로운 태양의 빛을 함뿍 받아 안고 선군시대에 또 하나의 명산으로 우뚝 솟아 빛나게 되었으니 그날은 천지도 위인을 알아본 주체 97년 7월 1일 자욱하던 안개가 걷히며 우리 장군님 앞에 펼쳐진 오가산. 그것은 결코 단순한 자연만이 아니었으니 어버이 수령님 걸으신 배운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 자욱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오가산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바위돌 하나도 무심히 대할 수 없는 역사의 산이었습니다. 82여 년 전 그날 광복의 큰 뜻을 품으시고 결연히 천리길에 나서신 어버이 수령님을 말없이 발해드렸던 조국 산천. 그때 어리신 수령님의 손발을 꽁꽁 올고던 오가산의 눈보라는 그 얼마나 사나웠으며
이 연길을 하루 종일 넘으시면서 더욱 굳게 간직하신 조국에 대한 불타는 사랑, 원수에 대한 서리빨 증오가 얼마나 강렬했던가를 직접 목격했던 역사의 증견자 어가산이여. 정녕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어가산은 어버이 수령님과 순간도 띄워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 280년 자란 아름드리 전나무를 보시고서도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넓은가를 물어보시며 일찍이 오가산을 자연보호구로 정하시고 훌륭히 보존 관리하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신 수령님의 뜨거운 애국의 세계를 가슴에 안아보셨습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흔히 참나무, 도토리나무로 불리운다고 하시며 우리 장군님 몸소 나무의 높이와 굵기까지 가늠해 주신 신갈나무. 이 신갈나무도 수령님의 팔자치 역력한 오가산 자연보호구를 조선의 자랑스러운 국보로 빛내어 대대손손 민족의 긍지로 넘겨주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의지를 끝없이 속삭이며 전해가고 있습니다. 전세비인들의 열렬한 저고개와 더불어 이 자연보호구의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고 있다고 긍지에 넘쳐 이야기하는 오가산 자연보호구 관리소 소장입니다. 경리하는 장군님께서는 오가산 원시림은 형성 역사가 오래고 희귀한 동식물들로 풍만한 내용을 일궈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국보의 하나가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절세인들이 불멸의 자옥이 깃들어 있고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천연 선군 시대의 배로 넓어진 오가산 자연보호구의 정면적은 6,500정보이고 그중 원시림은 800정보입니다. 식물과 동물, 물과 토양, 대기도 모두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오가산 자연보호구 안에는 1200여 종의 식물 자원과 130여 종의 동물 자원이 있으며 언제나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가산 자연보호구는 아한대성 식물 분포구와 북부 온대성 식물 분포구가 합쳐진 곳에 있어 더운 지방과 추운 지방의 식물들이 다 잘 자랄 뿐 아니라 목재, 월림, 야경, 향료, 기름식물을 비롯한 고급 수종의 나무들로 이채로운 풍경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생대 제4기 대륙빙하기의 영향을 받으며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오가산 원시림 안에서는 자연 수정되어 자라난 나무들이 저절로 죽어 넘어지고 거기에서 떨어진 씨앗이 또다시 옴터나 푸른 잎을 펼치는 자연의 순환 과정이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자란 아름드리 나무들이 하늘을 꽉 메우고 있어 대낮에도 수림 속은 어두컴컴한데 자기 수명을 다 산 나무들은 이렇게 죽어서도 꿋꿋이 선 채 강대로 말라갑니다.
나무들은 200년 내지 300년 자라면 통째로 넘어져 진대가 되는데 세월의 눈비 속에 이것은 밀림의 새로운 세대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부식토가 되어줘 끊임없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원시림은 오가산 자연보호구의 특이한 식물상과 그 속에 묻힌 자연의 새로운 비밀들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청춘을 자랑하는 오가산의 봄이 오면 아름드리 고목들은 푸른 잎새로 단장하고 오가산 자연보호구에는 향긋한 꽃향기, 싱그러운 풀냄새가 가득 찹니다. 다른 야산들과 달리 원시림 깊은 곳에는 5월까지도 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계절은 어쩔 수 없는지 경쟁적으로 피어나는 꽃들로 하여 오가산은 마치 꽃 전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피나무와 다름나무를 비롯한 꿀꽃 식물도 많아 자연꿀 저장고라고도 할 수 있는 오가산 자연보호구 안에는 산나물과 진귀한 약초도 많습니다. 그 향기 너무도 독특하여 참나물이 나물로는 으뜸인가 했더니 오가산이만도 그 종류가 20여 종이나 된다는 고비와 고사리가 주목을 치어들고 보존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두릅, 한일 유격대원들의 식탁에 즐겨 올랐던 참치, 오가산의 병풍은 얼마나 큰지 그 잎 하나면 한가마의 밥도 넉고니 쌀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내륙지대여서 한해 강수량이 1100mm에 되는 오가산 자연보호구에는 비가 온 뒤면 맛있고 영양가 높은 각종 버섯들이 돋아나 계절에 관계없이 버섯 바다를 펼칩니다. 온습도가 알맞춤하고 환경이 깨끗하고 정갈한 이곳에는 보이는 곳마다 진귀한 약초인데 그 중에서도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오가산의 산삼입니다. 꽃과 열매가 모두 귀한 약재라는 작약, 일명 적돌이풀이라고도 하는 세시는 감기와 신경통에 특효라니 정녕 오가산 자연보호구가 통째로 자연약초밭인가 싶습니다. 봄빛이 물들었던 연녹색의 잎새들이 푸르청청해지는 오가산의 여름은 천연 기념물들이 억센위용 남김없이 떨치는 계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산 나무들 중에 하나인 오가산 주목. 그 모습 붉고 불고 내 이름 주목인가. 그 연륜 천백이라 볼수록 장관이로구나. 세월에 모진 광풍 속에서도 이 땅 위에 붉은 기둥 옥색에 뿌리박고 사철 푸른빛 일치하는 모습 그리도 장하여 우리 장군님 조선의 옥센 기상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따사로운 그 햇빛 자양분이 되었는가. 어가산의 주목은 오늘도 청춘을 놀이하며 가을이면 귀한 약재로 쓰이는 빨간 열매들을 탐스럽게 맺습니다. 550년 자란 잣나무. 하늘을 찌를 듯 눈뿌리야도 깊어도른 나무의 높이는 30m. 이 나무는 우리나라 잣나무의 조상으로서 천연 기념물의 옥좌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오래 자라면 구세목은 고목이 되기 마련이지만 우리 장군님 보아주신 후부터는 더욱 왕성하게 자라 거의 100송이의 잣이 열리고 있으니 이 나무에서 떨어진 씨앗들이 오늘도 오가산에 무수한 잣나무림을 계속 펼쳐놓고 있습니다. 오가산 용마루에서 동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오래전부터 식물연구사들의 관심을 끌어온 피나무가 있습니다. 너무도 웅장하여 나무 기둥을 한 바퀴 돌아보자 해도 한동안 걸려야 하는 오가산 피나무의 연류는 720돌기. 그 어느 식물학 사전에도 이처럼 크고 오래 묵은 피나무는 오늘까지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삼대의 일정인 천연기념물 조리대입니다. 남부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이 자기의 포짐 한계선을 넘어 우리나라 북부인 오가산의 고리품 포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각이한 수종의 나무들이 천태만상의 조화를 이룬 오가산 자연보호구. 바위 위에 풀이나 이끼가 돋는 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바위 위에 이렇듯 큰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은 여기 오가산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미끈하게 뻗어오른 나무 기둥에 큰 혹이 달린 것이 보기에는 흉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나무의 오랜 역사와 생활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가산 자연보호구에는 쌍둥이 나무들도 많습니다. 산림의 맨 우층에서는 고목들이 키더듬하고 그 아래에서는 고목에 눌리온 똘기나무들이 옆으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끼 낀 나무에 붙어 사는 산이렵초와 같은 식물들도 있습니다. 오가산의 선들바람은 서로 다른 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늘잎 전나무와 넓은 잎 황철나무를 결합시켜준 너그러운 중매꾼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각이한 진화 단계를 거쳐 살아온 많은 수종의 나무들이 아무렇게나 뿌리 내려 제멋대로 자라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의지하고 도와주며 옴꽃도 꿔주고 있어 이것은 자연식물원으로 더욱 자랑을 떨치고 있습니다.
어가산 자연보호구의 토양은 대부분 토심이 깊고 부식질이 풍부한 표백화 갈색 토양으로서 이것은 시생대 편마상 화강암이 수천만 년 세월 풍화되어 생겨난 것입니다. 부식충의 두께가 90cm 정도인 이 토양에는 광물질과 유기물질을 비롯하여 나무들이 잘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과 함께 충분한 양의 물도 저축되어 있습니다. 많은 양의 빗물과 눈석이물이 나무의 잎과 줄기를 통하여 뿌리 밑으로 깊숙이 흘러들어 어가산은 보이지 않는 큰 저수지라고 할 수 있는데 깊은 스림 깊은 골짜기 마다에서 솟구쳐 흐르는 물은 모이고 모여서 압록강의 흐름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토양이 좋고 물이 많아서 나무들은 더욱 무성하게 자라 숲의 공기를 한껏 정화시키고 있으니 이강산 맑은 공기 여기다 모였는가. 아마도 어가산이 그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삼천리에 가득 뿌려주는가 봅니다. 어가산 자연보호구의 산림 분포를 보면 산 높이에 따라 바늘잎 나무림, 혼성림, 넓은잎 나무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발 800 내지 1000m 구간에는 잣나무와 전나무가 집중 분포되어 있고 그 위에는 분비나무와 가문비나무, 그 아래로는 신갈나무와 피나무림이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바늘잎 나무들은 여전히 푸른 빛을 뿜고 넓은 잎 나무들은 점차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은은하고도 고색 장렬한데 숲속에는 또 천연색의 단풍과 기이한 모양의 거목들이 조화롭게 올려 풍악산의 경치도 무색해 합니다. 아무리 재간 있는 미술가라여 어가산의 이 경치에 반해 서둘러 붓을 든다면 아마도 아름다운 평양에 대한 시를 더 쓰지 못하고 붓대를 꺾어버리고만 그 시인의 신세가 되지 않으리라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까? 마가성을 가진 사람이 전식했다는 마가목을 비롯하여 희한한 열매들이 드럼져 더욱 풍성해지는 어가산 자연보호구의 가을. 열매와 줄기, 뿌리와 잎 모두가 고혈압과 심장병, 동맥경화를 비롯한 만병의 특효가 있어 산삼과 순이를 다툰다는 가시오갈피나무. 바로 이 나무의 잎과 열매를 먹은 사슴이라야 그 뿔이 진짜 녹용이 된다고 합니다. 산림기울정보당 한 그루만이 있어도 온갖 병균이 침습 못한다고 하여 수림 속의 의사라고도 불리우는 황경피나무의 껍질과 열매는 순환기 질병과 당뇨병의 명약입니다. 참으로 어가산 자연보호구는 내 나라의 크나큰 자랑 천연 버물고 무진장한 재보로 가득 찬 어가산이 아름다운 내 조국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더라면, 따사로운 태양의 빛을 받아안지 못했더라면 과연 이렇듯 수려한 경치에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령 소수천년 세월 말없이 내 조국의 아름다움을 더욱 풍만하게 돋궈준 어가산입니다.
어가산 자연보호구는 덕물들의 서식 조건이 유리하고 특히 모기 원천이 풍부하기 때문에 면적에 비해 볼 때 덕물의 종이 다양하고 특히 세계적으로 보호하게 된 희귀한 짐승들과 이롭고 아름다운 덕물들이 많습니다. 어가산의 그윽한 열매 향기 넘칠 때 숲의 설레임소리, 짐승들의 울음소리, 새들의 요정한 쥐적임소리가 하나로 융합되어 원시리만의 특이한 정서를 자아내는데 배불리 먹은 새끼 곰들이 어미의 보호를 받으며 부지런히 나무 오르기와 열매 따기 훈련을 합니다. 훈련 모습을 몰래 엿보던 사냥을 쫓아버린 곰이 지금껏 연만 나무 타기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합니다. 이만하면 겨울잠을 자도 되겠는지. 곰처럼 미육한 건 없다지만 어쩐지 어가산의 이 곰만은 아주 재주 있고 영리해 보입니다. 밀림 속에 밤이 오면 모기 사냥을 위한 맹금들과 맹수들의 활동이 더욱 활기를 띱니다. 겨울을 맞이한 어가산의 원시림 속에는 또 어떤 흥미있는 동물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까? 수림이 우거지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더니 모든 것이 흰 눈 속에 묻힌 한겨울에 수림 속의 왕으로 불리우는 봄이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낭림 산줄기가 뻗어내린 진에게 산발을 타고 안 가보는 데가 없지만 여기 어가산 원시림보다 살기 좋은 곳은 없으니 조선봄의 위풍당당한 이 모습이야말로 어가산의 자랑 중의 자랑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자연재해, 환경오염으로 하여 동물들이 하나둘 사멸되어 가고 있을 때 여기에서는 동물의 번식과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 종류와 마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기에 자연식물원으로 이름 높은 어가산이 오늘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자연동물원으로 더욱 자랑을 떨치고 있습니다. 어가산 기슭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사슴들도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진 산천이 이하고 아름다웠던가를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내 나라의 자랑스러운 국보인 어가산 자연보호구. 정녕 이런 대자연의 많고 많은 제부가 어떻게 고이 보존되어 오늘처럼 빛을 뿌릴 수 있었겠습니까? 일제의 가혹한 산림자원 약탈에 애림의 구호를 들고 싸운 선조들의 넋이 깃들어 있고
빼앗긴 저곡을 찾기 위해 서란풍이 휩쓰는 이 험한 산 중에 청춘의 피를 아낌없이 뿌린 항일 선열들의 그 염원 소중히 안고 있는 어가산. 바로 여기에 어가산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변함이 없고 천연 원시림처럼 깊고 깊은 세계를 간직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곡이 그토록 어려운 시련을 겪던 나날에도 어가산을 민족의 만년제보로 더욱 아끼고 더 잘 보호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시려고 마음 쏘신 우리 장군님의 숨과고도 열렬한 애국의 뜻받들어 이 땅의 나무 한 대 풀 한 포기를 목숨처럼 여기며 갖고 온 어가산 자연보호구 관리소 정업원들. 이 땅의 무성한 푸른 숲을 보실 때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숲을 받들어 묵묵히 양심을 바치온 애국의 마음들을 먼저 보시고 그 마음이 너무도 소중하여 온 나라에 내세워주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 장군님. 정녕 이 세상 누구보다도 숲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제일로 저국 강산을 사랑하시는 우리 장군님 계시기에 선군 시대의 어가산이 더욱 푸르러지고 민족의 자랑으로 이토록 빛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수천년 이기도 펴 내 이름 빛나느냐 우를 장상 숲이 깊어 내 모습 상관이냐 설레일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가 찾았던 세포군 오봉리와 귀란리는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맨 끝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지휘부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누가 보건 말건 깨끗한 양심을 묻어가며 짠기지의 동쪽 기슭을 넓혀가고 있는 이들을 찾아 백동령 구비구비를 넘은 우리는 전하의 그날에 남기신 우리 수령님의 자욱도 역력한 그 길을 따라서 취재길을 달렸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차를 멈춘 곳은 대성은행 중대였습니다. 봄철에 뿌린 풀씨들이 싹 트서 파릇파릇 자라고 있는 등판에서는 김매기와 비배관리가 한창이었습니다. 컴퓨터를 다루던 손에 삽과 쇠수랑을 바꿔쥐고 억새풀 무송하던 볼모의 땅을 개간하고 수많은 허양 계량제와 유기질 거름을 내서 옥토로 전변시킨 땅에 오늘은 이렇게 푸른 풀판이 펼쳐졌으니 한 대 한 대의 풀들이 자기들의 살점처럼 느껴진다는 이들의 뜨거운 진정.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밤께까지 풀판에서 산다는 이들이었습니다. 품이 많이 드는 풀판 비배 관리로 노력과 시간이 참으로 긴장했지만 이들은 건설 전투도 중단 없이 내밀고 있었습니다. 세멘트와 철근을 비롯한 건설 자재의 대부분을 전령과 백동령을 넘어가서 실어와야 하는 불리한 조건이지만 여기 세포 땅의 집짐승 관리공들을 훌륭한 살림집에서 살게 해주시려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운정을 가슴에 뜨겁게 새겨하는 이 불같은 마음과 마음들이 그대로 한 장 한 장의 블로크가 되고 콘크리트 호나물이 돼서 오늘은 이렇게 멋있는 살림집을 일떠세웠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아무런 불편 없이 꾸려진 훌륭한 이 집에서 울려나올 행복의 웃음소리를 마음속에 안아보며 우리는 더더욱 깊은 삶으로 취재차를 몰아갔습니다. 푸른 변두리에 쌓아놓은 돌각단무지가 눈길을 끄는 여기는 원유공업성 대대 전투장입니다. 이 돌들이 다 이 등판에서 쳐낸 돌들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왔을 때는 이 등판에 이런 돌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지난해 조성한